예, 시장이 정말 어려운 국면을 지나서 이제 제법 좀 반등이 오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이나 기대감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산업이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돌아서는 국면이 오는 것인지 반도체와 관한 전략들 오늘 좀 이슈 진단으로 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 그래도 굉장히 궁금한 지금 시점에서 네. 예, 궁금한 현안인데 네. 오늘 좀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일단은 그 일본발 수출 규제가 반도체 쪽에 집중이 돼 있었고 네. 처음에는 상당히 타격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뭐 감산 가능성 이러면서 네. 가격 오르고 좀 수혜 기대도 있었습니다. 네. 일본 규제 이후에 이 변화들부터 좀 궁금해주세요. 뭐 가장 큰 움직임은 이제 국산화의 물결이 좀 네. 되게 강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순도가 떨어지는 제품부터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하나만 없어도 못 만드는 게 또 소재고 예. 또 소재가 없으면 부품을 못 만들고 부품이 없으면 또 완제품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중장기적인 그런 전략 변화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과연 이제 수급이 될까 걱정을 했지만 실제로 개별화 품목 3가지만 이슈였고 그 네. 품목들도 보면 다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 한국 특히 IT 산업의 제일 핵심이 되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되더라도 네. 보통 이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CP에 등록이 된 일본 기업들이 한 160개 되거든요. 대부분의 메모리 반도체 소재 공급 회사가 다 일본의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화이트리스트에 제외되더라도 뭐 수출에 지장은 전혀 없고요. 특히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던 국가가 이제 한국이 유일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뭐 대만이든 중국이든 싱가포르이든 화이트리스트에서 뭐 포함이 안 됐더라 하더라도 네.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아니면 일반 다른 IT 관련된 소재 수급에 영향을 받은 적이 현재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이제 좀 심리적인 네. 게 크고 또 정치적인. 그리고 네. 예, 정치적인 게 크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허가 품목에 네. 대해서도 좀 우리가 우려를 했는데 네. 그 품목에 대해서도 좀 시차를 두고 일본이 또 승인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IT에 대한 우려는 상당 예. 부분 해소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생산 차질이 없으니까 스팟 디램 가격이 한 26% 가까이 상승했다가 다시 지금 거의 네. 원위치하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내리고. 예, 다시 예. 이제 뭐 기존 네, 수준으로 이제 복귀를 하고 있는데 다만 고무적인 거는 이제 PC 디램이라고 전체 디램이 한 15% 차지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8월달 고정 가격이 하락을 멈췄습니다. 네. 그래서 심리적으로 영향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격이 뭐 한 20% 이상 오른 품목들도 좀 있었기 때문에 네. 실질적인 수급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해서 좀 저지하고 또 일부 현물 가격은 또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IT만 놓고 보면 일본 수출 규제는 오히려 실적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네. 약세고 그것 때문에 두 번째 실제 생산 차질이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제품 가격도 생각보다 덜 빠지거나 예. 아니면 일부 가격은 하락을 멈추거나 그렇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수출 규제가 IT 기업들의 3분기 실적에는 예.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러운 얘기입니다. 예. 위기가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정치적으로는 아직까지 뭐 풀지 못한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실제 파장을 미친 건 별로 없다. 오히려 예, 그 네. 가운데 이제 긍정적인 점도 얘기를 하셨고요. 국내 기업들의 이제 소재 국산화 얘기를 앞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큰 변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얼만큼 우리가 이제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투자를 하고 기업들도 이번에 좀 인식은 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소재주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각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저희는 뭐 당연히 이슈가 나왔을 때 제일 주가가 급등하고 시장이 안 좋았는데 주가가 급등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엄청난 강세였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차익 실현하고 나갈까라고 문의하는 분들도 있고 올랐는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하는 분들도 네.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저희는 항상 주식이란 거는 저점 매수기에는 항상 있는 거고 또 이벤트가 다 반영되고 나면 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소재주는 중장기적으로 저는 잘 계속해서 저점 매수 그리고
한번 사서 좀 길게 가져가는 바이 앤 홀드 전략이 유효한 게 과거랑 달리 이제 기업들이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이 생존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그러게요. 압박감이 상당히 크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또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합니다. 특히 세액공제도 지금까지 R&D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당연히 했지만 좀 비중을 높여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거를 바꾸려는 의지는 과거보다 훨씬 강하고 물론 이제 과거에도 소재 국산화의 시도는 많았고 실제로 뭐 그런 이유 때문에 뭐 반도체도 소재 국산율이 상당히 높아졌죠. 한 50% 이상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나머지 5%만 없어도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뭐 완전히 국산화가 돼서 바꾸기에는 시간은 좀 더 필요하겠지만 과거보다는 좀 과거에는 그냥 가격 인하의 목적에서 국산화를 많이 했다면 일본 소재 가격을 좀 낮추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 좀 더 절실함이 강하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절실함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속도는 더 빨라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소재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발에 이제 수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밑으로 내오면 바텀 라인으로 들어오면 정부에서 세액 공제 비중을 예를 들어서 높여주면 또 실질적인 EPS 개선 효과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소재사들이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적이 좋아요. 네. 당장 1분기, 2분기 실적이 다 양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좋고 미래의 방향성도 보이고 또 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까지 감안해 보면 절대 이거 일회성 이슈로 이제 반영됐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이쪽은 관심을 이제 줄이자. 이거는 되게 좀 현명한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좋은 기업들 계속해서 잘 사가시면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했던 제품들이 이제 국산화돼서 우리나라 특히 주요 뭐 삼성 하이닉스든 이런 기업들이 이제 승인이 나오는 여부들도 계속해서 보고 간다면 2, 3년 뒤에 실적이 또 보이면 주가는 또 급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단기적인 이슈로 접근할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정치만 잘해주면 되는데 정치가 사고 쳐도 경제는 어쨌든 활로를 찾아가잖아요. 예. 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실적 얘기, 주가 얘기하기 전에 그러면 반도체 업황이 이제 돌아서느냐, 가격이 이제 좀 다운될 게 올라오느냐, 그거를 계속해서 뭐 3분기, 4분기 더 늦추는 분들은 내년 1분기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이제 일시적인 앞서 이제 올랐다 떨어진 거 말고 추세적인 가격의 상승은 그럼 언제쯤으로 보시는 거예요? 사실 시장에서 이제 우리 디램 가격을 제일 비관적으로 보는 데가 이제 대만의 디램 익스체인지입니다. 네. 거기서도 이제 내년 최소한 상반기에는 가격 반등을 보고 있고요. 네. 서버 디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2분기 PC 디램은 좀 더 반등을 일찍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미 향후 이제 6개월 이내에 디램 특히 고정 가격, 우리나라 기업들은 100% 다 고정 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후에는 디램 고정 가격의 반등은 예견되어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보는 데까지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수요 공급이 생각보다 좋아서 뭐 가격이 조심스럽게 올해 연말에 PC 디램은 고정 가격이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별로 디램은 또 다 다릅니다. 어차피 낸드 플래시는 지금 고정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건 굳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뭐 굳이 논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수급이 개선돼서 낸드는 오르는 건데, 근데 핵심 이제 이익을 결정하는 건 디램이기 때문에 디램 같은 경우에는 PC 디램은 아까 8월 달에 가격이 멈췄고 거기다가 이제 인텔의 신규 노트북 CPU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PC 수요가 좀 늘고 그다음에 AMD가 또 가격을 되게 낮춘 제품을 CPU로 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PC 수요가 살아나고 있어요. 그래서 PC 업황은 이미 턴어라운드 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PC 디램의 반등 시점은 다른 뭐 모바일이랑 서버보다 빠를 거라고 보고 있고 모바일은 또 최근에 저도 최근에 삼성 최근 스마트폰 바꿨지만 12GB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웨이 쪽도 보면 대부분 이제 10기가, 12기가를 달기 때문에 그런 식의 모바일 디램은 상대적으로 좀 수요가 양호한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이 이제 이번 디램 사이클을 이끌었던 게 이제 서버 디램인데 서버 디램은 당장 뭐 3분기에 가격이 오르고 그러진 않을 거고 3분기에도 한 두 자릿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그렇지만 4분기의 가격 하락 속도는 생각보다 상당히 완만해질 것 같다. 그 배경에는 이제 선행 지표가 있는데요. 서버와 관련된 뭐 주요 이제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대만의 뭐 에이스피드 같은 회사들 아니면 대만의 이제 서버 ODM 회사들을 보면 4분기부터는 좀 특히 10월부터는 실적이 좋아지는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서버 디램은 수요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가격은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서버 디램은 뭐 저희가 봤을 때는 4분기에는 가격이 상당히 완만하게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업황
회복은 제품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최소한 4분기에서 1분기 사이에 예. 의미 있는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다는 단서를 좀 다셨지만 예. 6개월 정도 보고 빠르면 이제 연말 정도에 반도체 가격 회복 그리고 이제 저점은 좀 돌았다는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 근데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당장 3분기의 이익 전망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사이클상 주기는 좀 어렵겠네요. 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만 네. 놓고 보면 삼성 하이닉스 모두 3분기에는 영업이익이 2분기보다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예. 왜냐하면 고정 가격에 특히 많이 영향이 받는 제품 중에서 서버랑 이런 제품은 이미 3분기 가격이 2분기보다 한 14% 정도 하락할 것 같고요. 네. 모바일 디램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도 2분기 대비 한 12% 정도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에 3분기에는 이제 영업이익이 반도체는 주는데 삼성전자는 다만 이제 애플에 나가는 또 아이폰에 들어가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올레드가 이제 선적이 이미 3분기에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 스마트폰 노트 10이 또 생각보다 또 출하량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3분기 이익은 좀 생각보다 좋을 것 같아요. 한 7조 초중반은 가능할 것 같고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만 주로 온리 만드니까 메모리니까 하이닉스가. 영업이 예. 감익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2분기보다. 그렇지만 주가는 다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예. 이제 주가는 4분기를 보고 있고 네. 4분기의 메모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4분기 이익은 저희는 3분기보다 줄어들 거로 보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IM 쪽도 그렇고 4분기가 또 계절적으로 좀 재고 조정 예, 시기이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삼성은 이익이 줄어도 메모리 반도체만 이익이 3분기보다 늘면 그는 분기 이익이 설령 줄어도 주가는 빠지지는 않을 거로 보고 있고 네. 하이닉스는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3분기를 바닥으로 실적은 좀 개선될 거로 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예. 당장 이제 좋아지는 게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은 눈에 보이는 게 그렇게 확 개선되지는 않겠지만 주가는 항상 또 선행하는 거니까요. 예.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이제 보셨고요. 예, 반도체 얘기는 더 여쭙고 싶지만 시간상 그 정도만 하고요. 시장 전반적인 의견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장은 어쨌든 간에 좀 극한 국면을 위해서 돌아 나왔는데 예. 남은 올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예, 사실은 올해는 어려운 시기였죠. 네. 그리고 특히 보호무역이 상당히 강해되면서 미중 그다음에 이제 일본의 규제지만 일본의 규제는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기업하고는 거의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실적에 대한 영향은 없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원화가 좀 불안하겠죠. 근데 수출 기업들한테는 그게 또 나쁜 뉴스가 그러게요. 아닙니다. 네. 그다음 미중간은 사실은 지금은 약간 미국이 좀 이제 이 정도에서 끝내자 하는데 중국이 한 판 더 하자. 미국 쪽 트럼프가 좀 쫓기는 그런 네, 시간이 재선을 됐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 정도에 상당히 또 이번에도 관세 부과도 또 예. 조금 늦추었고 그래서 트럼프는 적당한 선에서 이제 좀 마감하려고 합니다. 그 말은 이제 대외적인 악재는 실질적으로 펀더멘탈 영향 준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네. 글로벌하게 교역이 줄어가지고 기업들이 투자가 이축되는 그런 영향은 좀 있겠지만 그 부분도 이미 주가 플러스 우리 나라 코스피 지수에는 상당히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 둔화는 또 고려를 안할 수 그래서 없잖아요. 그게 이제 금리 인하를 예, 예. 또 하니까 또 그런 그런 전체적인 완충되고, 예. 그런 통화 정책의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또 실적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한국이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커지면 또 외국인들이 더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히 아까 반도체 말씀드렸지만 한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예. 분기 실적이 이제 4분기부터 턴을 하면 저희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좀 행보가 다가오는 시점에 다시 레벨업 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예, 비교적 시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시네요. 아유, 시간이 안타깝습니다.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얘기들이 많았는데 이슈 진단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수는 조금 강하지는 않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표면적으로 보이는 지수보다는 시장은 내면적으로 강하다. 외환시장도 그렇고요. 그런 점에서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출발 마켓은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정, 좋은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